오늘 여러분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강의를 공성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마지막에 아직 안 한 부분이 있죠. 정관에 대해서 안 했습니다. 오늘은 정관 편인 정인을 공부하고 시간이 남으면은 흑자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들어오시고요.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흑자론. 요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거네요. 정리하고 다시 네, 이겁니다. 자, 108페이지 정관 일간에 대한 일지 정관이죠. 병자, 정해, 경호, 신사 등 정관. 자, 일간에 대한 을지 정관은 원래 정관이 글자가 몇 개 나오냐면 4개가 나오잖아요. 4개. 자, 병자, 정해, 그 다음에 경호, 신사, 이게 딱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관 4개 글자가, 자, 한번 잠깐 내가 설명드릴게요. 원래 정관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나의 확실한 어떤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규율적인 그런 거를 정의를 하는데 내 스스로를 규율합니다. 남을 규율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규율하는 것이 원래 나를 밑에 있는 자는 나인 일간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원래 규율하는 건데 그런 성분인데 어쨌든 정관은 합리적이고 평등하다.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그래요. 그래서 병자일주는 어떤 거냐면 일단 병자일주를 논하라면 병화는 아주 굉장하게 밝은 태양이잖아요. 밝은 태양 밑에 이 자가 있다면 이 자는 호수 같은 작은 호수. 우리 보면 큰 호수 말고 연못 같은 거 있잖아요. 연못 같은 거 위에 하늘 태양이 떴다 낮이잖아요. 그럼 낮에 이 햇볕이 비치면은 눈부시겠죠. 그런 뜻이다. 병자는 눈부시다 이 말. 그런 식으로 병자 눈부시고 또 어디 가서나 병자는 눈에 떠 있는데 병자일주는 이 자수가 원래 보면 상간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자는 원래 상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간이면서 경금이 대입하면 상간이 됩니다. 경금이 대입하면 상간입니다. 그러면 경금이 되면 상간인데 상간적인 색채로서 자수는 원래 말을 잘하면서도 말을 잘하는데 그 다음 여기서는 정관이니까 말을 잘해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말을 합리적으로 잘하면 그런 사람한테 누가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말을 합리적으로 잘해서 하면 누구냐면 정치인들. 그럼 말 먹고서 말로 살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언론인들. 그 다음에 뭐 판사, 검사 이런 사람도 다 말로 먹고 살잖아. 변호사. 합리적으로 하면서 말 잘하잖아요. 누가 감히 그 사람들을 대항할까 대적할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병자는 말을 매우 잘하고 그리고 원래 병화가 원래 달병가였다. 달병가. 그래서 병자는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노조위원장이나 또는 높은 고위관직 중에서 정치적인 관직에 있는 사람들, 정무적 그런 그 사람들 있잖아요. 정무적 공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가 쉽다. 그리고 밑에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차라리 밑에 가면은 차라리 그냥 쉬겠다. 항상 윗자리를 올라가려고 합니다. 뭐가 병자가 굉장히 그만 큰 것을 가요. 거기에 비해서 밑에 있는 정해는 같은 정관이지만 정관은
하늘 떠 있는 별이나 또 달과 같아요. 은은하지요. 밤에 빛나잖아. 그러니까 해수가 밤에 여러분 보세요. 넓은 바다에 떠 있는 달, 별 어떻습니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걸 보면은 조금 뭔가 이상적인 생각이 들죠. 아까 병자는 현실적이란다면 정화는 이상적이다. 그러면서도 정관이잖아요. 그러면서 정관이야. 정관이니까 굉장하게 합리적인 그런 구석이 있는데 의미하는 바는 좀 틀리죠. 그래서 사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일관에 따라서 사람들 성질이 다 같을까 틀릴까? 다르잖아요. 정해의 가는 방향과 정관이랑 다르고, 그리고 정해는 좀 여자가 만약 정해주라 하면은 같은 정관이지만 정해일주라 그러면 남편 말에 순종을 잘하는 남편 말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매우, 옛날로 말하면 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무슨 그런 내조 잘하고 뭐 하는 사람 있잖아. 현모양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글자가 여자 사주라는 다음에 정해가 있다. 그래서 정해일주 사람들이 비교적 잘 산다. 왜? 해수가 앉은 자리에 병정은 해와 유가 귀인이요, 귀인. 근데 병유라 말 안 나오거든, 원래가. 근데 정유는 있단 말이야. 그러니 남녀 불문하고 정유일주인 사람들은 굉장하게 귀인을 깔고 앉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의 덕이 있다. 여자 같으면 남편 덕이 있고 남자 같으면 여자 덕이 있다. 처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정유일주가 그런 구석이 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호와 경호. 이거는 조금 더 달라. 연금은 원래 스타일이 완전 자기 주체적이잖아요. 주관적인 게 굉장히 경금은 강해요. 그래서 사주 일간을 원래 경금에 대입해보고 판단을 하는데, 경호는 자기 주체적인 생각이 또렷하면서 합리적으로 밀고 가는 사람. 아주 합리적으로 자기 똑바로 올직 똑바른 길로 가는데 누가 뭐래도 자기 길을 가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건드리지도 못해. 이런 분들은 사실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겠죠. 너무.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올곧게 가는 대법관이나 뭐 이런 그런 뭐 학자나 그런 분들은 좋겠다, 그죠? 자, 거기에 비해서 신사, 요 개념은 조금 틀려요. 신사는 어떤 거냐면, 신금은 원래가 보석 같잖아요. 보석 같은데 사화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 사화는 자기로 볼 때에는 정관이잖아요. 정관 속에 사화 속에 병화가 있어요. 병화하고 신금이 병신 합수를 하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이분은 만약에 여자로 친다면 신사일주는 마음속에 이제 남편과 굉장히 유정하다. 배우자와 매우 정이 깊다. 그래서 만약에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남편이 힘들 수가 있어요. 남편이 힘들어서 못 살 때라도 남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주는. 신사. 밑에 일지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결론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좋아요? 의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좀 격국 구성이 좀 안 좋으면 매우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신사가 주변에 화가 많다든지 힘들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얘기해 주는 거는 기본적인 것만 얘기해 주고 주변에 대해서는 통변을 통해서 또 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109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정관은 명예, 지향적이고 도덕성을 지키며 자부심과 안정을 바탕으로 한 현실 유지를 중시하는 타입이다. 그거 맞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역시 가로 속에 자부심이 있고 굉장히 배우자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도덕성을 유지한다. 정관은 한마디만 도덕성이죠. 그리고 가로 속에
명예를 굉장히 지킵니다. 명예를 지키는 사람으로 가정의 가로 속에 헌신한다는 게 중요해요. 남녀 불문하고 가정에 헌신하더라. 자신을 크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슬기롭게 살아간다. 처리하기를 바란다. 그 마음속에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합리적으로 이제 살아가니 되게 이제 요게 병자, 정의, 경호, 신사인 분들이 상담을 쭉 해보면은 나름대로는 아주 열심히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관에 대한 심리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정관은 원래 그 심리가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심리가 어떤 심리라고 그랬냐면 정관은 원래가 욕구가 질서 유지잖아요. 내가 안정하고 싶단 말이야. 이 정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안정을 중요해요. 안정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싶다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 정관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정관인 사람들이 왜 그러면 안정을 하고 많은 사람한테 공평하잖아요. 많은 사람한테 공평하게 대해주거든.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뭐 사람 차별하면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공무원 같은 사람 뭘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딱딱딱 이게 그 룰이 따르잖아요. 좀 전에 우리 그 밑에 올라오신 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감정을 하나도 안 나타내고 오직 룰에 대해서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정관이라고 그래요. 인간미는 좀 없죠. 그러니까 인간미는 좀 떨어지는데 대신에 어떤 생각을 딱 그대로 해 나가는 사람 말이에요. 또 어떨 때는 그게 편할 수가 있어요. 그 공무원들은 그게 편한데 그럼 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느냐 하면은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가지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정관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 못하는 두려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일단은 다른 사람들 누구나한테나 공평하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정관의 어떤 방향이다. 대신에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평가는 뭔가 하면 지난 시간에 배운 평가는 어떤 질서 유지를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질서 유지 목표를 달성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완력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검찰이나 경찰 힘을 동원하기도 하고 힘을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평간적인 사유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그럼 어떤 마음의 바탕이 깔려 있느냐. 평간을 원래 보면 조직에 충성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냐면 평간 조직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나 군대나 뭐 검찰이나 이런 조직은 또 뭐 또 있잖아요. 또 이거 뭐 그 요새 말하는 뭐 깡패라 하면 안 되고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 조직 폭력. 이 조금 그것도 사업이에요. 조직 폭력 사업이다. 사업이니까 그런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룰이 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그 룰을 적용하고 따르고 할 때에는 내가 그 조직에서 가장 그 조직원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조직에서 팽당하는 거. 조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건 제일 싫어해요.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이 제발 조직에서 나게 해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것이 이제 경찰, 검찰 이런 조직들도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런 내부적인 또 마음은 좀 있긴 있어요. 조직에 충성한다는 것에서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평간 사람들은 뭐냐면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조직에 팽당하는 두려움. 조직에서 쫓겨나가는 데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안 하려고 그 조직에 계속 매달리지요. 죽기 살기 매달린다. 그것도 그 사람의 마음이 일부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에 9번 편인. 일간에 대한 일지 편인은 편인은 원래가 총 8개가 나올 수 8개가 봅니다. 자, 맨 처음에 편인 봅니다. 병인이 편인이 있죠. 병인,
그 다음에 정묘, 그 다음에 경진, 경진도 편이 맞죠? 경술, 그 다음에 신축, 신이죠. 그게 총, 자, 끝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하고 임신, 개요 8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자가 달리면은, 십성족에 정자가 달리면 4개입니다. 정제도 4개입니다. 그게 일지와 일간과 음양이 다른 거 있잖아요. 음양이 다른 거는 상간이 음양과 다르잖아요. 상간 4개, 정관, 정제 4개, 정관 4개, 그쵸? 정인 4개, 그렇습니다. 나머지 편자가 들어가면 식신도 편이거든요. 편이 들어가면 8개 되는 거야. 그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인들은 한마디로 편인은 어떤 성질이냐면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계속적으로 아주 집중하고 좋아하는 것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매진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예술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두루두루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미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예술가다, 음악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배우는 역학이 있잖아요. 이거는 편인입니다. 이건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배우라 머리 지난다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편인이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너무너무 재미있어 하거든. 이런 분들은 좀 독특하지요. 우리는 독특한 독특한 분입니다. 편인은 끼를 추구하고 끼입니다. 끼를 추구하고 동상을 잘하며 신비주의적이고 다변성과 상상력, 특유의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육층과 달리 편인은 원하는 배우자 상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자신과 똑같은 걸 싫어해요. 자신과 다르지만은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이고 또 가정적이고 신체적인 타입을 선호합니다. 자기가 반대잖아요. 자기는 완전히 한쪽을 파고들면서 하죠. 다른 자기 배우자는 안정적이고 집을 잘 보고 현실적으로 돈 잘 버는 사람 다 보라는 거야. 자기는 뭐 해요? 뭐 좀 특유하게 신비주의적이고 이런 걸 추구하면서,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편인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편인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성질 같냐면 굉장하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인이라는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어떤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는 사람한테 인정하지 않은 말 있잖아요. 너 별로 뭐 그거 도움이 안 돼. 이렇게 하면 제일 싫어해요. 세상에 도움 안 되는 일 있니? 너도 더 좋아하고 다 이렇게 인정해주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멘토리 세상에 도움되지 않는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래요. 나보고 욕하는 사람도 때에 따라 필요해요. 욕하면 내가 다른 욕할 일 안 하잖아. 그래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편인은 도대체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럴까? 그렇게 해서 나를 갖다 인정받고 싶고 욕구 많을까 하면은, 편인은 내가 정말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사생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을 보고 당신 그 이론은 아무 쪽에도 소용없어 하면 칼 듭니다. 교수님들한테 칼 든단 말이에요. 교수님도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이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렇지만 교수들도 이론들은 서로 반박하는 거잖아요, 원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론을 반박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 자기 이론이 최고다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교수님들입니다. 스님도 그렇나? 그래서 항상 스님도 뭐 합니까? 항상 자기를 되돌아보는 있잖아요. 그런 걸 뭐래요. 그래서 성녀들은 좀 특이한 게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는 걸 합니다. 되돌아보는 것은 항상 그걸 우리가 참여하고 나를 항상 성찰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편이라도 스님들 편의는 조금 또 다르다, 그죠? 네, 그렇다. 자, 그래서
배우자상은 자신과 달리 안정적이고 가정적이며 현실적인 타입을 선호한다. 정인. 자, 마지막 정인은 갑자, 을해, 무오기사 요 4개입니다. 갑자, 을해, 무오기사. 이 정인은 아주 그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하려고 그래요. 뭐 자식 10명이면 10명 다 자식 다 손가락 안 아픈 수가 있느냐 하면서 다 받아들이는 성분을 정인이라고 해요. 일단은 받아들인다. 그리고 자애심이 많고 지식욕이 굉장히 풍부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리고 지식에 대한 욕구가 너무 많은데 왜 그러면 이런 사람은 그렇게 지식에 대한 욕구가 많을까? 이 사람은 도대체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 이 사람은 무식하다는 생각을 들으면 무식하다는 생각을 듣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무식하지 않으려고 다방면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식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다 듣는 거예요. 들음으로써 자기 지식을 쌓기 때문에 듣는 기능이 발달되어 있다. 말하는 것보다. 아시겠죠? 네. 그럼 먼저 배우려면 뭐 해라? 들어라. 배우려면 들어라.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배우는 거예요. 네.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귀로 듣는 것도 있더라. 듣는 기능이 일단은 정인이더라. 정인은 이상적이고 지적이고 탐구정신이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의존적인 성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인성 있는 사람들이 좀 의존성은 강해요. 왜냐하면 항상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항상 나 옆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하나 달리가 있지, 인성이니까. 엄마나 나를 도와주는 어떤 분들이 귀인들이 있으니까 항상 나는 존중받잖아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보이가 되기 쉽다? 무슨 보이? 마마보이. 무슨 공주? 어떤 어떤 공주 어떤 공주가 있 공주가나 마마보이가 되기 쉽단 말이야. 왜? 항상 보면은 내가 남한테 받거든. 받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의지력이죠. 의지력이. 다른 사람 의지하는 게만 의존적이다 이 말이죠. 배우자가 항상 그래서 든든하다. 배우자가 든든하고 능력이 있어 자신이 의지할 수 있고 배우자가 든든하고 능력이 있어 자신이 의지할 수 있고 자신을 책임지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바란다. 다시 말합니다. 배우자가 든든하고 능력이 있어 자신이 의지할 수 있고 자신을 책임지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바란다. 배우자가 자신에게 헌신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해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갑자일주에 자 남자가 있다 합시다. 응? 갑자일주 남자는 그 자가 정인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생각이 자기 집 배우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머니 같은 사람을 자기 배우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사람. 그러면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만약에 화가 많다, 수가 많다면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배우자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엄마가 앉아 있는가? 배우자가 앉아야 되는데 엄마가 앉아 있으니까 배우자가 좋아할까 싫을까? 배우자가 매우 싫어해요. 그런 사람. 처음에는 좀 사람이 점잖하고 좋아서 만났는데 살다 보면 항상 자기 자리에는 자기가 없고 엄마가 있는 거. 늘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짜고 엄마가 짜고 매일 엄마를 얘기하니 이분은 부인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거로 인해서 뭐할 수도 있다? 이혼도 생사이별도 가능하더라.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모일주라는 분이 계시네. 모도 마찬가지죠. 모도 그게 이제 전인인데 이 모일주는 자기 부인이 항상 보면 자기를 엄마처럼 대해주길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신강해. 화가 많아. 그럼 한편으로는 배우자가 자기한테 도와주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귀찮아.
너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럴까 안 그럴까? 그래서 이 같은 무라도 신앙이냐 신앙에 따라가 틀린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한 사람들은 배우자가 자기한테 도움 되잖아요. 신앙인 사람들은 배우자가 도움이 안 돼. 계속 자기를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니까. 매우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귀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걸 보면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그거를 지난 학기 배우면서 우리가 항상 보면 신약한과 신약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해주잖아요.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올해 1학기, 여기 1학기에 모든 십성과 관련된, 주로 십성 관련된 일주 관련을 해가지고, 심리를 분석을 했고, 이번에 2학기 때 흑자론 개념을 이제 설명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흑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 사주에 없는 것, 내 사주에 없는 것을 굉장히 갈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사주에 인성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인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인성에 대한 갈망이 있나 없나? 엄청 있는 거야. 왜? 자기 그걸 못 해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인성이 없는 사람들이 제가 통계를 해보면 이 역학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역학배우는 사람 중에 인성이 없는 분들, 인성이 있어도 적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것은 없으니까 너무 추구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많은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걸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내 사주에 물이 많다. 그럼 필연적으로 화를 그려요. 반대를 끌고 오는 거예요. 흑자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반대의 개념을 끌고 오는 걸 말한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 마음이 충족이 되는 거야. 어찌 보면 그것이 있으면 바란스를 맞추잖아요. 그러한 개념, 흑자 개념이라는 건 없는 건데도 불러오는 걸 말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 자, 진 하잖아요. 그럼 자와 진이 있어요. 신과 진이 있어요. 그럼 안에 좀 자를 불러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마음속에 항상 자를 불러올려요. 그 불러오는 걸 흑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신유술이다 하잖아. 신유술하면 유가 중간에 들었잖아. 그럼 그 중간 글자인 유가 말하자면 좀 갖고 들어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흑자단 말이에요. 우리 격각론을 말하면 격각사를 할 때 격각을 한칸 띄는 거잖아요. 그 사이 들어가는 비은 거예요. 빈 거를 자꾸 불러오려고 하는 있더라. 근데 그게 언제냐면 그 빈 것이 들어오는 해, 빈 것이 들어오는 연, 빈 것이 들어오는 대운, 이런 것들이 올 때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발동하겠죠. 그래서 그때 들어오면 어떤 말이 일어나냐. 주로 심리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흑자론을 보고 이제 다른 데서 보면 막 이래 가지고 만병통치처럼 쪽집게 도사들은 흑자 모르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면서 막 흑자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너무 우리 사주에 없는 걸 가지고 막 논해요. 원래 사주에 있는 거 갖고 논해야 되거든요. 근데 흑자라는 사람은 사주에 없는 거 갖고 막 논하니까 이게 탁상공론이 되기 쉽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인 우리 뭐에 도움 안 되고 우리 상담에 도움이 안 되고 공부용으로는 괜찮아. 공부용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머릿속 얼마든지 재미있게 되지만 실제 상담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 그럼 실제 상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심리적으로 그런 심리가 일어나구나. 이 정도로 배웁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흑자로는 자신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사주팔째 없는 가로수에 없는 글자를 흑자랍니다. 아시겠죠? 사주팔째 없는 글자를 흑자란다. 즉 흑자의 오행, 즉 육신이 끌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다룬다. 그럼 아까 이분은 아까 앞에 우리 아침에 사례 다룬 사람은 뭐가 없었나 하면 인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인성이 있게 되면 그때 자신도 모르게 그쪽에 인성 쪽에 자기가 마음을 두게 되고 그쪽으로 자기 정신적이잖아요. 그쪽으로 쏠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더라. 근데 이분은 그때 유대원 때 뭘 배웠나 하면 어쩌다가 스님의
그걸 보고 이제 주로 스님과 카페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전화가 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한번 하고 난 다음부터는 스님을 찾아와서 이제 배우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쪽 계통인데 하필은 그때가 무슨 대운? 유대운과 관련된 그런 때에 들어오는 거야. 안 그러면 이제 기토니까 자기한테는 정관운이 들어왔잖아. 이제 그렇게 정관운이 할 때. 왜냐면 관은 반드시 관인 상생하지요. 관이 들어오면 곧 뭐가 일난다 하면 관은 곧 이제 인성을 일으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토운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워밍업을 하는 거야. 유금 대비해서. 그래서 막 이상하게 자기 찾게 되는 거야. 자기가. 자, 그것도 기토는 자기 안정이잖아.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식신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마음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찾게 되는 거야. 그런 과정에 이제 정신적 갈등이 일어나지요. 정신 갈등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 원래 뭐가 많은데 식신이 많은 사람이 자 관성에 오게 되면 갈등이 생기가 안 생겨요. 생기니까 갈등이 생겨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 유튜브를 찾고 스님 같은 사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스님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배우게 되고 그게 이제 흠뻑 이제 이렇게 몰입이 된 거야. 그 지금 그동안에 공부를 잘했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유금대운이나 신금대운 가거든요. 신금대운 편인대운이단 말이야. 그때 되면 뭐 이 공부한다고 이렇게 뭐 가르치고 안 그러면 상담 항상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알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이분이 없는 쪽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파고들더라 하는 게 헛자이론이다. 어떻게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헛자의 육친이 끌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끌린단 말이야. 끌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자기가 똑같은 사람 있잖아요. 내가 똑같이 움직이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끌릴 것 같으면서 좀 잘 안 끌려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좀 걸려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무슨 일어나면 신살론 같은 경우에는 보면 월지 있잖아. 월지. 월지가 다른 정반대인 사람이 만나면 좋다는 그 얘기야. 내가 봄철에 태어났으면 가을철에 태어난 여자가 좋고 이런 식으로 봄여름 바꾸면 좋겠다. 그게 왜냐하면 성질이 다른 거거든. 성질이 다르면 좀 끌리잖아요. 네. 그래서 끌리는 게 반대가 있어야지 어찌 똑같이 살면 좀 몸이 건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헛자론이 활용되기에 가로속에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없는 것만 자꾸 논하면 갖고 있는 것 갖고 논해야지 없는 것만큼 논하면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헛자론도 물론 반대적인 것도 필요하긴 하나 쪽집게처럼 100% 맞출 수 있다는 주장은 좀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떠한 사주명리 이론도 사람의 운명을 100% 정확하게 알아맞을 수는 없다. 이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만일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나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명은 움직이 운자예요. 명자는 목숨 명자야. 그래서 두 글자 합치면은 목숨을 움직인다 말이니까 다른 말은 뭐냐면 목숨을 사람 갖고 있는 목숨을 어떻게 움직일 거예요? 이게 삶을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가로속의 변화, 삶을 변화시키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자, 사주 주인공이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제 운명이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잠깐 이게 첫 시간이고 이제 이 헛자론 첫 시간 하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상담을 한다고 온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 문제를 가지고 왔단 말은 그 문제가 고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 간에 아까 오전 사례에 들은 것은 그 문제이면서 동시에 자기 스스로 고통이야. 고통인데 그 고통이 왔을 때 그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담자가 왔을 때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요. 뭐를 모르기 때문이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지. 전제를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도 문제 중에서 우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생로병사. 생로병사는
또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있어. 생로병사 해결할 수 있는 법은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하면 돼요. 네, 부처님 공부는 생로병사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인데 일반 사람들은 생로병사 해결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생로병사 해결은 부처님은 가능하고 우리 스님들은 생로병사 해결 문제를 가지고 항상 갖고 있는 그 분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은 문제는 되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해결의 키를 누가 갖고 있다? 상남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내담자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 있어 가지고 어떤 한 생각이 빠져 있어 가지고 뭘 찾지 못한다? 방법을 찾지 못할 뿐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그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깨우쳐 주는 것이 우리가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야. 당신 그 생각에 빠져 있어. 그렇게 딱 빠져 있으면 그걸 탁 터치해 주면은 이거네 하고 돌아오지요. 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상담가인 거예요. 그 상담자가 막 전부 다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그 사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잘못하면. 그래서 바른 상담법은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알겠죠? 자, 하나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집이 지금 오랫동안 팔렸어요. 많아요. 집 팔아달라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상담 중에 거의 요새 같으면 집 팔고 사야 하는 문제가 그냥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집을 마음 내놔도 안 나가. 찾아왔어. 뭐 스님도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니까 찾아온단 말이야. 와가지고 첫째 질문에 얘기를 합니다. 스님, 이 집 언제쯤 나가겠어요? 이래 묻는 게 99.9% 그래 묻는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으면 그걸 봐. 우리가 프레임이라 프레임. 프레임이라면 그렇게 물은 것을 프레임이라 그렇게 그 사람이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 묻는 걸 보고 우리가 우문이라 스님 잘 말하는 우문이라 우문. 어리석은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 프레임 빠지면은 그러면 언제쯤 나갈까 싶어가지고 사두치 들이고 막 어두 찾고 이러는 거야. 안 가면 점치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물론 자 일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운이 되게 좋으면은 달릴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럼 오지도 않지. 안 오니까 왔지. 자, 보여. 그렇게 이제 운이 좋은 사람들 잘 오나 안 오나? 안 오지. 운이 잘 안 돌아가고 막힌 사람들만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야. 되게 그래요. 물론 그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 우리 아들 장가 보낸다 싶어서 온 사람들 그런 거는 또 그 웬만한 사람 고민해 온 사람들은 현재 뭔가 막히는 걸 되게 물어보면 대운과 세운의 모든 것이 막혀 있어요. 오주로 봐도 아까 마찬 그래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을 딱 보고 내가 스스로 막 그걸 뚫어주려고 하는 길이 안 나온다고. 그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 그걸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거는 사기치는 거야. 근데 대신에 아까 말한 대로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 거는 어느 쪽에 그런 거를 갖다가 항상 체크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 집 같은 그런 것도 우리가 봐서는 진토에 걸려 있잖아요. 진이라는 것은 원래가 물상적으로는 아까 그게 해결신 떴잖아요. 근데 우리 그 신살로로 보면요. 진이라는 것은 천간성이에요. 간은 꾀간재, 꾀간, 꾀간자라, 간, 천간성이라 간자가 간살 간자가 아니고 무슨 성? 지락이라는 뜻이요. 무슨 말이냐면 머리를 좀 짜라는 뜻이요. 그 조건이 떴잖아. 아까 오해 조건이 떴잖아. 조건을 맞춰주라는 거야. 조건을 걸어라는 거야. 그래서 깨를 좀 써서 조건 걸어라.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는 나 먼저 얘기해야 돼. 먼저 나 대밀 뭐 소설을 하든지 말든지 하세요 하고 크게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냐면 전략 방법이라 처음에는 이제 최강을 내세우는 거야. 그럼 사람이 저쪽에도 답답하잖아요. 그럼 막 그러고 올 때 그럼 못 얘기하고 그러면 그럼 난 3억 6천원 이번 달 도저히 못 준다 이거는. 죽을 깨도 못 한다. 그거 하려면 소송 걸어라. 줄 수 없다. 하지만 1억 정도는 내가 마련해 볼게. 그러면 협의가 되잖아요. 당신도 그쪽에 가서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스스로 한다면 조금씩 완화되잖아요. 그러면 한 2, 3개월 지나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해결되잖아요. 이런 게
전략적으로 이거는 뭘 이용한 거냐면요. 변화의 원리를 알은 거예요. 자, 다시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상담가나 일반 사람가나 지혜를 얻을 때는 변화의 원리를 따라 변화의 원리. 모든 것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변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에서 문제를 상담하러 오는 것도 변화를 하려고 해서 온 거야. 그래, 안 그래? 변화를 하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야. 변화를 주기 위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제시해 주는 게 상담가들이 하는 일이야. 그러면 반드시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변하느냐? 빨리 변하느냐? 왕급만 있을 따름이지 변하는 건 틀립니다. 그래서 변화를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 아까 어떤 사람이 그 남편이 항상 포켓도에 뭘 넣고 다녀요? 사표를 써가 다녀요. 평상시에 사표 써다니면서 계속 사표 써다녀요. 직장 다니면 가기 싫은 거야. 맨날 뭐 실적 그다음에 뭐 닥달 받고 이러니 그래서 막 남편은 맨날 죽을 상이야. 남편이 죽을 상 서면 주부가 어떻게 되겠어? 마음이 편해 불편해? 불편하면 어디로 가? 철학가는 점집 가잖아. 그 철학가 점집에 갔단 말이야. 가서 막 상담하니 뭐 저거 누구 안 좋고 저거 무슨 뭐 구설을 해라 저거 심은 못 심은 구대를 하면 100% 99.9% 100% 구대를 합니다. 그래 하니까 깝깝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스님한테 왔더니 스님은 구다라 소리도 안 하고 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밥 가르쳐줘. 지혜를 가르쳐 지혜. 여러분들이 요 지혜를 가르쳐면서 뭐 할 때 상담적으로 받아 먹으면서 이런 거 한번 해주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 실질적으로 거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살님 그거요 남편한테 그래 좋다고 얘기해요. 단 조건이 있다. 그래 그만둬라. 하지만 조건에 그만둬라 조건이 있는데 금년 말까지만 좀 다니라. 나도 어디 구하고 뭐 직장 다니고 어디 하려면 뭐 좀 필요하잖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만 들어보더니 그래 와서비 지금 한 20몇 년 다니는 직장인데 뭐 한 6개월 정도 못 참아라 이래가지고 그걸 알았다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참지요. 그러면 그 사이에 사람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실제 어떤 일이 났냐면 그 사이에 10월달에 이 사람이 만년 과장인데 부장 승진해 본 거예요. 그리고 월급 다 오르고 부장 승진하니까 막 자기 할 일이 막 생겨서 좋잖아요. 그 2년이 정년 2년 남았는데 정년까지 하게 돼버렸어. 2년 간다니까 얼마나 좋잖아. 근데 그분이 그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남편도 괴롭고 괴롭는데 그러면 그때 변한 거는 뭐예요? 한 마음을 바꿨나 안 바꿨나? 한 마음 바꾸게 한 걸 누가 해줬어? 상담가가 해줬지. 그 누가 해줬어? 상담가가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담가는 그런 스킬, 그런 팁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무조건 여기 명리만 이게 하는 건 우문우답이야. 그래서 이 심리 시계에는 선생님 심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두 심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 되면은 또 스님 설득 받더니 딱 그때 보면 해결신이 딱 나오더라고. 이렇게 딱 보니까 해결신이 딱 떠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그때 되면 자기 마음이 또 변해. 예, 우리는 추나추동 마음이 변하나 안 변하나?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마음이 변하게 된단 말이야. 지금은 막 포켓도 이어다니지만 그때도 마음 변하셨기 때문에 안 되면 할 수 없으면 나오는 거고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전리대로. 그러나 그런 변화를 심어주자는 것이 우리 이제 이 사주의 핵심입니다. 공부 배워놓으면 너무너무 편리해요. 그러다 보면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스님이 이제 해결돼서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됐죠. 그러면 막 다니면서 얘기할까 안 할까? 얘기해요. 스님한테 갔더니 뭐 그냥 그렇게 우리 스님이 어떻게 뭐 남편을 갖다가 안 나가게 직장 안 나가게 한 것도 아닌데도 자기 소리. 그 답은 어디에 있었다? 어디 있었어요? 답은 본인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본인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 우리입니다. 상담의 이것이 상담의 명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면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터득해 가다 보면 오늘 자
헛자는 활용은 다음 시간 배우고 오늘은 헛자는 개념까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헛자는 본격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첫 시간에는 상담 사례, 둘째 시간에는 이론 이래 가면서 차근차근 해 나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 많은 또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